안녕하세요, 업선입니다. 오늘은 배달 대행 일의 장단점과 배달 대행을 반년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배달 대행 수단별로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이런 분들께 비추드리는 이유를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비슷하면서도 다양합니다. 크게 놓고 보면 돈이 없어서 라든지 일이 없어서 라든지 돈이 부족해서 이 세 경우일 텐데요. 저는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장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은 코로나의 타격을 맞고 커넥터로 시작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처럼 사업을 하시다가 유지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구하시기엔 애매한 포지션에 있을 때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대학생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싸운다. 알바 자리가 없거나 못마땅한 최저 시급 때문에 배달 대행을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은 취업 시기를 놓치셨거나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잠깐만 할 알바를 찾자니 원하는 시간에 일자리도 많지 않거니와 취준 활동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배달 대행을 해보려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많으시진 않겠지만 직장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고 오토바이에도 관심이 있어서 배달 대행을 해볼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많은 사연과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달 대행을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 대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이 점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아직 사고가 안 나봐서 이렇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고가 날 뻔한 적은 6개월 동안 횟수로는 5번 정도 되고, 그 중에 사고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게 1번 정도 됩니다. 이게 횟수로는 적어 보일 수 있는데 확률로는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죠. 하물며 의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순위로 뽑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크게 문제 없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 때문에 힘들고 비와 눈은 더 짜증나죠. 이 점을 간과하고 덜컥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식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끔 배달이나 오토바이와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를 보는데요. 부정적인 댓글이나 반응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혐오를 조장하며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일삼는 사람도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악플들을 보게 되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안전 운전하면서 꾸준히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위험하게 주행하는 라이더도 보이지만 최근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배달 라이더분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귀감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분들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을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달 대행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대행은 사실 서비스라고 할 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에 고객과의 마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고객님들이 배달원을 심부름꾼으로 착각하지 않아 주신다면요. 그렇다고 해서 팀플레이나 협업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을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싫으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과의 대화나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정해서 운행하는 일반 배달 대행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출퇴근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나 엔잡러분들이 알바보다는 배달 대행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퇴근이 자유로운 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배달 대행은 업무 시간 이 곧 수입으로 직결됩니다. 지난 영상의 제목에 썼던 것처럼 성실히 하는 만큼 돈 번다 라는 말이 거의 정확히 간통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면 입문하신 후 패턴은 보통 이렇다고 생각해요. 일단 배달 대행을 시작합니다.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난이도도 제법 쉬워요. 일을 하고 싶은 만큼 되는 대로 하죠. 초보 때라도 하루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 30만원까지 돈이 벌립니다.
그렇게 며칠 정도 신나서 일을 합니다. 초반엔 헬스도 병행하고 일이나 공부도 같이 병행합니다. 근데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지치죠. 이때부터 조금씩 일상에 미세한 지장이 옵니다. 주말 피크 때 열심히 해서 또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3일 점점 쉬는 날이 많아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나야. 이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으신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시간이 정해진 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 숨만 쉬어도 오토바이가 감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미 일을 하고 계신 투잡러, 엔잡러 분들은 체력이나 컨디션이 되실 때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가끔 반납하신다면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으로 하시든 전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나태해지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가 결정되는 일이니까요. 매달 매주 매일 시간을 정해두시고 감정에 따라 부족하거나 오버하시는 일 없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가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처럼 나태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경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배달 수단은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도보로 맛을 봤고 그 다음엔 자전거로, 지금은 스쿠터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뭘로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선 배달 플랫폼에서는 도보와 자전거까지도 배달 수단으로서 인정이 되는데요. 제 경험상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보 배달은 부업보다는 운동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콜도 많이 잡히지 않을 뿐더러 부업이라고 하기에도 드리는 시간 대비 수입이 적은 편이라서요. 일반 자전거는 부업과 운동, 노동,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접목된 배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4시간을 기준으로 자전거만 열심히 탔을 때 체력 소모와 운동 강도가 높거나 비슷하고 수입도 6만원에서 8만원 내외로 짭짤합니다. 무엇보다 체력 말고는 뒤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기엔 타고 내리면서 픽업과 전달을 하는 과정 때문인지 그래도 운동보다는 노동의 성격이 조금 더 짙은 편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체력은 아끼면서도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구매 비용이 다소 높지만 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니고 충전 비용도 저렴하기에 충분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변속이 없는 스쿠터가 배달하기엔 정말 편합니다. 실제로 운행 중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쿠터든 언더본이든 제 성능 다하면서 저렴하고 연비 좋고 장고장 없거나 부품값이 적게 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는 경우가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순수익을 꼭 따져보시면서 대행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달 대행과 배달 수단의 장단점과 상황별로 배달 대행을 추천드리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설명드려봤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